야동방 옆에 있는 연구실로 검체를 옮겨서 병원에서 어떤 야동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야동을 견눈질로 슬쩍 봤어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예입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느낌이 별로 안 좋다는 이유로 또는 질레사정만 하지 않으면 피임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질레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사정은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쿠퍼액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 보니 질레사정을 피임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쿠퍼액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레사정의 임신 가능성을 알아보고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 없이 색을 말고 색을 하고 싶다면 즉시 공부하라. 노공노색 색집시공. 오늘도 카즈. 내용을 보기 앞서 쿠퍼액에 대해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쿠퍼액은 주로 망울 노도샘과 리트레셈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할 때 나오는 맑고 투명한 액체로 요도와 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서 정자가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윤활 역할도 해줘요. 반면 정자는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부고안 등을 거치며 성숙이 되는데요. 쿠퍼액과 정자는 만들어지는 것도 서로 다르고 보관되는 장소도 서로 달라서 언뜻 생각하면은 쿠퍼액에는 정자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의 쿠퍼액을 가지고 조사한 일부 연구들과 조루증, 쿠퍼액 과다 혹은 성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부 연구에서는 쿠퍼액에 운동성이 활발한 정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다 신속하게 쿠퍼액을 검사한 최신 연구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2011년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야동방에 들어가게 한 뒤에 쿠퍼액이 흘러나온 것을 채취하여 야동방 옆에 있는 연구실로 검체를 옮겨서 2분 안에 신속하게 바로 검사를 했는데요. 실험 결과는 41%의 남성에서 쿠퍼액에서 정자가 발견되었고 37%는 운동성이 좋은 정자의 비율도 적절하게 나왔어요. 5년 뒤 2016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에 참가한 남성의 16.7%에서 쿠퍼액 속에 활발한 운동성을 가진 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자와 쿠퍼액은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곳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나오는 쿠퍼액에는 활동성이 있는 정자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쿠퍼액에 활발한 활동성이 있는 정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임신까지 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질의사정을 피임법으로 사용하면 실수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1년에 의도치 않게 임신할 가능성을 대략 22%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 실수 없이 완벽한 방법으로 질의사정을 했을 때는 1년에 대략 4%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4%는 아마도 쿠퍼액에 섞여있는 정자에 의해 임신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콘돔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사용했을 때가 2%인 점을 고려하면 1년에 4%면 임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전한 피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정도의 수치예요. 일부에서 쿠퍼액에는 정자가 없기 때문에 안에다 사정하지만 않으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고요. 쿠퍼액의 활동성이 있는 정자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만 보면 임신율이 높지는 않으나 반드시 피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질의사정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또한 쿠퍼액을 통해서도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병의 전파를 줄일 목적으로라도 쿠퍼액을 조심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잘 착용해야 하고요. 오늘 쿠퍼액과 콘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뭐 행복하게 아기를 키우면서 잘 사는 제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 친구가 피임률을 이리저리 좀 따져보더니 확률로만 따지면 초반에 쿠퍼액이 좀 나온다고 임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처음에는 노콘으로 사랑을 나누고 중반부부터는 콘돔을 쓰면 초반에는 좋은 느낌으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콘돔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피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복합 피임법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름도 지어놨어요. 반만 사용하는 콘돔 피임법, 일명 반콘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됐다면서 청첩장 보내겠다고. 그때 정말 반콘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쿠퍼액이 아무리 임신 가능성이 낮아도 피임 성공,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쿠퍼액을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험한 확률에 걸면 안 되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질의사정을 하면 1년간 임신 가능성이 22%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질의사정을 해서 임신이 됐다고 하면 쿠퍼액으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보다는 대부분은 사정 전 마지막 순간까지 꾹 참은 채로 관계를 갖다가 본인도 모르게 정자가 찔끔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급하게 빼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실수로 질내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도 한 번 사정하고 연속하여 한 번 더 관계를 갖다가 요도에 남아있던 정자가 쿠퍼액과 함께 밀려나와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지뢰사정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실수하여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임신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단독 피임법으로 지뢰사정만을 이용하는 것은 권장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월경주기법이나 지뢰사정, 콘돔은 이상적이고 완벽하게만 한다면 임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월경주기법은 생리주기가 불규칙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고, 지뢰사정은 타이밍 실수나 요도에 남아있던 정자로 인한 임신, 콘돔은 콘돔이 빠지거나 찢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를 고려하면 실제적인 피임 효과는 다른 피임법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다만 특별히 호르몬 피임약이나 피임 장치를 몸에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월경주기법, 지뢰사정, 콘돔 을 이용하시기 원하는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피임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월경주기법, 지뢰사정, 콘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임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 아까 제가 말한 방코니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첫째로 안전한 날, 둘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끼되, 셋째로 사정은 밖에다는 형태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것이 한 종류의 피임법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피임 성공률을 비교적 더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더 완벽한 피임을 위해서는 호르몬 피임약이나 자궁내 장치와 같은 보다 효과적인 피임 방법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영역이고 또 적응증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의 상황이나 선호도에 맞게 고려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지뢰사정과 쿠퍼에게 임신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의도치 않은 임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쿠퍼에게도 활동성이 있는 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 나올 수 있다. 쿠퍼 속 정자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나 실수 없는 완벽한 지뢰사정을 하더라도 1년에 4% 정도의 확률로 임신이 될 수 있다. 쿠퍼액으로 성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성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콘돔을 처음부터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지뢰사정은 1년에 22%의 확률로 임신이 될 수 있으며, 쿠퍼액으로 임신이 되기보다는 주로 사정 타이밍을 잘못 맞추거나 요도 속에 남아있던 정자가 쿠퍼액과 함께 밀려나와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호르몬제나 피임 장치를 몸에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월경주기법, 지뢰사정, 콘돔 세 가지 피임법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한 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피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야동방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환자분 발기 검사를 준비해야 돼서 장비 세팅하고 야동 틀러 야동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야동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병원이니까 왠지 건전한 야동이 나올 것 같은데, 건전한 야동은 도대체 뭘까 싶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궁금해도 대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비 세팅하면서 무심한 듯이 야동방에서 나오는 야동을 곁눈질로 슬쩍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고전 야동이 나오는지 비디오 테이프가 다 늘어진 영상이 나와서 비디오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어릴 때보단 호환마마 호랭이가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엔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웠으나 현대 어른들은 불법 야동을 시청함으로써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야동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피임도 안전하게 하세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와주세요.